반갑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그리고 영상을 처음 시청하시는 여러분, 패션과 문화 컨텐츠를 제작하는 빗별입니다. 소중한 시간 투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번 컨텐츠는 90년대 유행했던 패션에 대한 내용을 담아봤습니다. 우리가 90년대 패션은 언뜻 들어봤거나 본 것 같은데 그렇게 디테일한 내용도 없고, 내용이 없으니 90년대에 대한 패션을 정확하게 무엇이다 라고 말하기도 애매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90년대 초반, 중반, 후반은 어떠한 패션이 유행했고 트렌드했는지 이야기해볼 예정인데요. 초반편, 중반편, 후반편 이렇게 나눠서 컨텐츠를 제작할 예정입니다. 이번 영상은 90년대 초반 패션에 대한 내용입니다. 영상을 통해 확인해보시죠. 패션은 돌고 돕니다. 유행은 돌고 돌죠. 20년 전에 입었던 옷이 10년 전에 입었던 옷이 오늘날 어색하지 않게 딱 맞을 때가 있습니다. 1990년대 패션은 많은 영향과 영감을 줍니다. 90년대 패션에서 많은 아카이브를 중심으로 컬렉션을 선보이는 브랜드들이 많습니다. 컬렉션에 무조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 우리가 90년대 패션을 알아야 할까요? 개인적인 생각은 80년대 패션에도 많은 영향을 받았지만 90년대는 80년대보다 한층 더 발전된 모습을 보였고, 힙합, 스케이트, 그래피티, 스포츠 등 여러모로 합축된 문화가 패션의 새로운 장르를 만들었습니다. 매번 컨텐츠를 제작할 때마다 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문화는 패션에 굉장히 많은 축을 담당하고 있고, 그 축으로 새롭고 신선한 것들이 파생되기 시작하면서 또 다른 아티스트들에게 영향을 주고, 그들은 그 영향으로 영감을 만들어 또 다른 이들에게 전달을 해주죠. 문화는 패션이 계속 발전할 수 있었던 이유였고, 계속 새로운 것을 탄생시키는 엔진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 엔진이 만약 멈춰버린다면, 힙합과 스케이트보드 문화를 불법으로 간주해 금지시킨다면 우리가 현재 보고 있고 착용하고 있는 제품들의 반절은 없어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1990년대 초반을 살펴보겠습니다. 패션에 매우 가까운 문화 이야기부터 해보자면, 90년대 초반은 힙합과 스포츠가 큰 자리를 잡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초반부터 매우 뜨거웠죠. 힙합은 닥터드레, 제지, NWA 등 소위 말하는 갱스터 힙합이 음악계의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하면서 유스컬처, 젊은 친구들에게 큰 영향을 줬고, 스포츠는 시카고 불스, 마이클 조던이 3연속 NBA 타이틀을 획득해 NBA 역사상 가장 가치 있는 선수 중 한 명으로 입증까지 했습니다. 또한 유스컬처에 영향을 줬고, 마이클 조던이 착용하는 신발도 불티나게 팔렸죠. 다양한 문화와 유명 스타들이 착용했던 제품들은 덩달아 큰 인기를 얻었습니다. 서두에 이야기했듯 힙합 문화, 즉 힙합 스타일은 1980년대 후반에서 1990년대 초반까지 유행을 불러일으켰습니다. 1980년 초반 힙합 그룹 런 DMC 등장으로 힙합 패션의 첫 스타일로 각인됐고, 그들은 두톤 골드 체인을 걸치고 카잘 안경을 착용, 글로벌 스포츠 브랜드 아디다스를 착용했습니다. 어디서 보지 못한 패션이었죠. 당시 카잘 안경은 국민 안경으로 불릴 만큼 많이 착용을 했습니다. 이들은 1986년 아디다스를 향한 샤라웃 앨범 마이 아디다스를 발매시키자 아디다스는 적극적으로 연락을 했다고 하며 $1,000,000 계약서를 내밀었다고 합니다. 런 DMC는 아디다스 제품 세르트 신발을 착용하고 있었는데 슈레이스 끈이 제거한 채 설퍼 부분을 이용해 스타일을 완성시켰습니다. 아디다스에서도 어떻게 착용했는지 물어봤다고 하죠. 당시 브랜드 캉골도 유행을 일으켰습니다. 런 DMC도 착용하여 유행의 보탬이 됐죠. 사실 LL 쿨제이가 1980년에 처음 캉골을 착용해 대중화를 시켰고, 캉골이 1991년 영화에도 출연하게 되면서 인기는 상승 곡선을 그렸습니다. 그 이후 많은 힙합 아티스트들이 캉골을 착용하면서 자리를 잡게 됩니다. 힙합이라는 장르와 연결고리를 맺은 셈이죠. 워크 기반 브랜드 팀버랜드도 힙합 스타일에 한몫을 했습니다. 의도치 않은 유행을 맞이한 것이죠. 팀버랜드는 90년대 초반 노동자들을 위해 서비스를 구축했고, 우수한 방수 기능으로 큰 사랑을 받고 있던 찰나 뉴욕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진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수마일 떨어진 뉴욕 부근에서 팀버랜드를 착용하고 마약을 팔았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한 것입니다. 당시 뉴욕은 거친 동네라는 소문이 돌았던 곳이며, 수많은 힙합 아티스트들이 팀버랜드를 착용했고, 대충 착용하는 게 멋으로 인식되어 신발끈을 제대로 묶지 않고 다녔다고 하죠. 동부 힙합의 전설 비기는 자신의 앨범 가사에 팀버랜드를 자주 언급해 남다른 애정을 과시했으며, 서부 힙합 투팍 역시 1993년 소울트레인 뮤직 어워드 때 팀버랜드를 착용했습니다. 당시 투팍의 스타일을 확인해보면 전체적인 데님과 자켓, 바지, 그리고 신발은 팀버랜드로 워크웨어 기본에 충실히 입은 것 같고, 아무래도 워크웨어는 힙합과 거리가 먼 스타일이기 때문에
때 비니와 그래픽이 새겨진 티셔츠 그리고 넥체인까지 힙합의 밸런스를 조금 조절했습니다. 자세히 보면 자켓은 카라트를 입은 것 같네요. 투팍은 래퍼가 되기 전에 80년대부터 팀버랜드를 좋아했다고 합니다. 크리스마스 선물로 받았다고 하죠. 팀버랜드는 많은 아티스트들이 착용했지만 일부 팬들은 팀버랜드는 우텐 클랜이 만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정도로 많은 구매를 하고 많이 착용했다는 뜻이겠죠. 우텐 클랜은 뮤직비디오를 비롯 각종 공연에서 무조건 팀버랜드를 착용했고 당시 팀원들이 많아 한 번 구입하는데 몇십 컬러씩 구입한다고 합니다. 미국 스포츠웨어 브랜드 스타터 역시 힙합의 상징이었습니다. 스타터는 1971년에 설립된 스포츠 기반 브랜드지만 1980년대 큰 인기를 못 누리다 1990년 초반이 끝날 무렵 스포츠와 힙합이 갑작스럽게 맞물려 큰 인기를 얻었다고 합니다. 이 내용이 중요합니다. 문화와 문화가 만나 또 다른 새로운 스타일을 제시한 것이죠. 스포츠와 힙합의 만남은 스포츠의 스포티함과 힙합의 갱스터 분위기를 한층 더 스포츠답게 스포츠스럽게 바꿔줬습니다. 스타터는 1983년부터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세 가지 스포츠 NFL, NBA, NHL과 공식적인 라이센스를 맺어 머천다이징을 생산해 스포츠 선수들에게 인기가 있었고 그렇게 대중적이지 않다가 서두에 이야기 드린 힙합 문화에 들어오면서 결실을 맺게 되죠. 힙합 스타일은 이외에도 많았습니다. 레터맨 자켓을 입거나 페이즐리 반다나, 클락스 왈라비 등 현재도 인기 있는 아이템들이 많이 겹치고 있습니다. 위 내용을 곰곰이 생각해보면 문화는 정말 큰 역할과 영감을 주는 것 같습니다. 1990년대 초반은 힙합 외에도 얼터너티브 록 음악 장르가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얼터너티브 록이라고 하면 모던 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간혹 그런지 록이라고 불리기도 하죠. 당시 얼터너티브 록을 지향하는 밴드들은 모두 언더그라운드에서 활동했으며 그 유명한 너바나도 지향하는 스타일입니다. 딱 감이 오시죠? 그렇습니다. 1990년대 초반은 서두에 이야기 드린 그런지 스타일이 초강세였습니다. 너바나가 빌보드 1위를 하면서 메인 보컬 코트 코베인의 스타일을 주목한 것이죠. 그런지라는 말은 1990년대 지저분하다라는 의미에서 시작됐었습니다. 이후 1980년대 부유층과 일부 특권층이 즐기는 명품 패션에 대한 회의에서 색깔이 보이기 시작했고 1980년대 말 시애틀 출신 너바나가 나오면서 음악과 스타일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졌습니다. 코트 코베인은 그런지 룩을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지 룩의 아이콘이 됐죠. 그런지 스타일은 전체적으로 지저분하고 어질러 놓은 느낌, 옷에 구멍은 무조건 있어야 하며 보풀이 일어난 가디건, 티셔츠가 찢어졌거나 천을 덧댄 청바지, 플라레 셔츠 등 대표적인 아이템입니다. 특히 플라레 셔츠는 1990년대 스케이터 서브 문화에서도 많은 사랑을 받았죠. 위 제품들은 새 것을 구매한 것이 아니라 중고 제품을 구입한다고 합니다. 제품의 색상들은 검정색, 보라색, 녹색, 회색 등 전체적인 스타일의 밸런스를 무너뜨리는 컬러를 선호합니다. 하지만 이상하진 않죠. 그의 스타일은 지금 봐도 이상하진 않습니다. 그가 항상 끼고 다니는 선글라스는 역시 한때 유행했던 선글라스이며 스트라이프 티셔츠와 깔끔한 컨버스 등 현재까지도 우리가 많이 착용하고 있는 아이템입니다. 그런지 스타일을 즐겨 입는 여성들은 신발에 굽이 있는 플랫폼을 많이 착용해 시크함을 더했고 영국 신발 브랜드 닥터 마틴 또한 큰 인기를 얻었습니다. 아무래도 록을 생각하면 닥터 마틴이 먼저 떠오르는 건 어쩔 수 없나 봅니다. 그 정도로 음악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띠고 있는 브랜드이기도 하며 닥터 마틴은 록과 함께 성장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당시 여성들은 그런지의 특유 감성을 베이스로 핫벤츠의 닥터 마틴 1460 부츠를 착용했고 닥터 마틴 1460 부츠가 큰 인기를 얻었죠. 펄제 메디 베더도 닥터 마틴을 착용해 각종 공연과 평소에도 자주 애용을 했습니다. 코트 코베인은 닥터 마틴을 착용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컴퍼스 스타일의 신발만 착용해 모던한 스타일을 추구했죠. 예전 닥터 마틴은 고인이 된 코트 코베인의 사진을 그대로 가지고 와 천국을 배경 삼아 닥터 마틴을 착용해 일파만파 퍼져나가기 시작했고 일이 너무 커지자 관계자는 해고를 당하고 공식적으로 사과하는 사건까지 발생했었습니다. 한때 이슈가 됐었죠. 유명 디자이너들도 그런지 스타일을 좋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한때 그들의 서포트로 그런지 룩의 활기를 불어넣어줬죠. 코트 코베인에게 영감을 받은 마크 제이콥스는 1993년 펠리 앨리스 그런지 컬렉션을 선보였고 닥터 마틴을 중심으로 진행된 컬렉션이었습니다. 디자이너 에디 슬리먼 역시 코트 코베인의 경의를 표하면서 2013년 생로랑에서 그런지 컬렉션을 선보입니다. 대형 브랜드에서 그런지를? 그것도 생로랑에서 그런지 룩을? 명품 브랜드가 그런지 스타일을 선보이는 건 파격적이고 도전이나 마찬가지며 생로랑의 일부 팬들은 아마 실망스러운 컬렉션이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그런지 스타일 자체는 좋은데 스타일에서 주는 느낌은 뭐 중고 느낌이 난다거나 음악 장르 중에서도 가장 세고 개성이 넘친 록과 관련됐고 뚜렷하고 강한 스타일이기 때문에 일부 팬들은 호불호가 있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요즘에도 많이 착용을 하고 있죠. 닥터 마틴이나 반다나를 활용한 스타일, 찢어진 티셔츠 등 많이 활용해 그런지 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990년대 초반 패션은 전체적으로 크게 입었습니다. 바지도 그렇고 자켓도 그렇고 오버사이즈 실루엣을 많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컬러 배색은 또한 화려하게 형광색을 주로 많이 입었습니다. 이 컨텐츠는 현재 패션과 비교를 하면서 영상을 시청해 주시면 좀 더 재밌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90년대 중반 패션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 컨텐츠를 통해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Wow.